은퇴하면 가족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다. 퇴근 없이 집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자식들과 대화도 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리라 믿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가족은 늘 바쁘고 정작 내 옆엔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말하던 70대 남성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쓸쓸함을 숨기지 못했다. 은퇴는 단지 일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계의 무게도 함께 드러내는 순간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보내며 생계를 위해, 성취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놓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가족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안일함 속에 조용히 멀어진 거리와 식어버린 대화가 있었다. 오늘은 30년간 회사에 몸담았다가 은퇴한 이들이 맞닥뜨린 가족과의 거리감,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늦은 깨달음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되짚어보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한 72세 이기철 씨의 이야기다. 영업부서에서 전국을 돌며 가족보다 거래처 일정을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아왔다. 주말에도 휴일에도 긴급한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출근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늘 아내 혼자 참석했다. 그는 그런 삶을 남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 여겼고 묵묵히 견뎌왔다. 그러나 은퇴 후 막상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자 가족들과의 대화는 단절돼 있었다. 큰딸은 결혼 후 연락이 뜸했고 둘째 아들은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버지와의 만남을 피했다. 무엇보다 아내와는 어색한 침묵이 잦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야 가족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가족은 이미 나 없이 사는 법을 익혔더라고요. 가족이 아닌 부재한 가장으로 살아온 시간이 관계의 단절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뒤늦게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손주와 놀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버린 만큼 회복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견기업 관리자 출신의 70세 박종구 씨다. 그는 퇴직 전까지도 주말이면 동료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고 평일 저녁은 접대나 회식으로 가득했다. 가족과의 시간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국한돼 있었고 그마저도 출장이나 일정으로 빠지는 일이 많았다. 아내는 일찌감치 취미 모임과 성당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고 아이들은 외국 유학 후 각자 삶을 꾸렸다. 박 씨는 은퇴 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여러 번 모임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이제 와서 왜? 라는 말로 거절했고 자녀들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뤘다. 그는 어느 날 혼자서 카페에 앉아 이렇게 적었다.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낯설다. 박 씨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가족 아닌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곧 새로운 삶의 연습임을 받아들이게 됐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의 여성 가장 김순자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소매 유통업에 30년을 몸담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며 아이들 잘 되기만 하면 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결과 아이들은 서울의 대학을 나와 각자의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김 씨가 은퇴를 선언한 날 두 아들은 아무 감흥도 없었다. 오히려 엄마 이제 뭐 하려고? 라는 무심한 질문이 돌아왔다. 김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희생이라 믿었던 모든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거리로 남아 있었다는 걸. 아이들이 나를 돌봐줄 거라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노력했던 만큼 나의 인생에 대해 관심은 있을 줄 알았죠. 그녀는 이후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또래 여성들과 소통하며 엄마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꽃꽂이 글쓰기 사람들과의 수다가 삶의 중심이에요.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단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죠. 김 씨는 자식과의 물리적 거리를 인정하는 대신 정서적 독립을 통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한 셈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가족과 함께하려면 일찍부터 함께하는 연습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직장 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두면서도 막연히 그들은 늘 내 편일 거라 믿는다. 그러나 관계란 시간과 관심, 대화와 공감이 쌓일 때 비로소 유지되는 유기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해도 그 시간이 가족과 단절된 채 흘러갔다면 은퇴 후 남는 것은 고립감뿐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이 단지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동안 놓쳐온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본질적인 숙제일 수 있다.
앞서 사례의 이기철 씨는 자식에게 잘 보이려던 시간을 멈추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박종부 씨는 혼자 여행을 다니며 일기 쓰는 습관을 들였다. 김순자 씨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갔다. 이 모두는 은퇴 후에 진짜 관계 회복이 가족 외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가족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듯 멀기도 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던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내가 지켜왔던 가족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말에 허탈함을 느끼는 이유다. 그러나 가족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늦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족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던 하루, 그날 우리가 기다려야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늦게라도 진짜 삶의 주인공으로 서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 은퇴 후 가족과의 거리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우리는 그 속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인정받으며 일의 결과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졌고, 그에 따라 가족 내에서는 오히려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역할 구조는 퇴직 이후 큰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전환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는 이들은 정작 가족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기에 은퇴 이후의 일상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처럼 은퇴는 단순한 직무 종료가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 준비에만 몰두하고 정작 더 본질적인 관계의 재건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은퇴 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가족과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말을 반복한다. 이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 정서적 단절이 가져오는 고립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서적 거리라는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거리란 단순한 친밀감의 유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간극을 의미한다. 은퇴 후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이나 돈이 아니다. 그것은 관심과 대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한다. 자식이 어릴 때는 통제와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소통은 단절된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는 생계 파트너로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막상 은퇴 후 마주 앉았을 때는 대화의 주제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관계는 일방적인 책임감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상호작용과 공감 속에서만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은퇴 후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할 재설정이다. 과거에는 가장, 관리자, 전문가라는 사회적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예컨대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야기 할아버지, 배우자의 하루를 챙기는 동반자,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가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권위를 유지하려 한다는 데 있다. 내가 누구였는데라는 말이 관계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이유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의 연습이다. 과거에는 강한 모습, 인내하는 자세만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자녀에게 보고 싶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 친구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감정은 관계의 연결고리이며 그것을 숨긴 채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세 번째는 일상의 공유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며 함께 TV를 보면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관계의 본질이다. 특별한 이벤트나 선물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의 반복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중심 회복이다. 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너무 관계에 의존할 경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휘둘리게 된다. 이는 은퇴 후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려 하되 동시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취미를 갖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곧 더 나은 관계의 기반이 된다. 관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은 관계의 재발견이며 그것은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 외부에서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그 안에서 가족과의 거리도 조율되는 것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에는 마감 기한이 없다. 오늘 아침의 대화 한마디가 내일을 바꾸고 다음 주에 산책 한 번이 다음 달의 일상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의 용기다. 은퇴란 단지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시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 내 안의 고요한 외로움에 다가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느리지만 분명한 속도로.